그리고 지금 브릭스의 움직임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브릭스가 지난해 말에 정상회의를 하면서 서구가 주도하는 통화금융 시스템으로부터 이제는 독립하자라는 게 핵심 의제였는데 그중에 일환으로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회의장에 입장하면서 손에 지폐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브릭스 유닛이라는 무역 통화를 들고 나왔는데 브릭스 유닛이라는 무역 통화는 브릭스 회원국들은 각자 자국의 통화를 쓰되 무역할 때만은 이 무역 통화를 만들어서 쓰자는 게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 무역 통화는 금 40%와 브릭스 회원국들의 통화 바스켓 60%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근본이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건 1944년도 브레튼 우즈 협정 시에 영국 대표 케인즈가 주장했던 무역 통화인 반코리아의 개념을 채용한 겁니다. 즉 케인즈는 실현을 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이게 80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 브릭스에서 바로 이 개념의 무역 통화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무역에서 달러화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이런 무역 통화를 개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우선 크립토 무역을 촉진하자라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달러 대신 비트코인을 무역 통화로 쓰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푸틴은 회의가 끝난 후에 브릭스가 암호화폐를 공식 투자 대상으로 채택했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러시아가 재빠르게 여태까지 금지시켰던 암호화폐 채굴을 합법화시킨과 동시에 암호화폐 거래도 합법화시켰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브릭스라는 세계 국민들의 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 경제 블록체에서 빠른 속도로 지금 화폐의 통화의 변혁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는 페트로달러의 이제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JP모건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에 전 세계 원유 거래의 5분의 1이 달러 이하의 통화인 위안화 등으로 거래되었음이 분석되었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이제는 달러로만 사고 팔 수 있는 석유조차 이제는 다른 통화, 위안화라거나 혹은 회원국들의 통화로서 거래되고 있으면서 이제는 달러의 힘이 점차 약화되고 있고 게다가 사우디가 이 50년 만기 페트로달러 협정을 종료시킴으로써 이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달러로만 팔아야 하는 의무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11월 30일에 트럼프가 자신의 SNS에다 다급하게 100% 관세 경고를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가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우리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밝히면서 우리는 이들 국가들이 새로운 브릭스 통화를 만들거나 다른 통화를 통해 강력한 미국 달러를 대체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요구한다. 면서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100% 관세 부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훌륭한 미국 수출 시장과 작별을 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는 이러한 SNS를 날리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러한 브릭스의 움직임과 페트로달러의 균열로부터 생긴 어떤 미국의 다급함에서 이런 트럼프가 100% 관세 경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CBDC 개발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즉 CBDC는 사실은 추적 가능한 화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반대가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 이런 CBDC를 차제 개발하지 말고 민간인들이 개발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CBDC의 대항마로 내세우자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 등 세계의 93%의 중앙은행이 시도하고 있는 CBDC와 민간이 개발하는 스테이블 코인 간의 치열한 경쟁의 승자는 과연 어느 곳이 될까요? 또 하나는 앞으로는 달러 등 법정 통화와 CBDC와 이런 스테이블 코인과 또 하나는 비트코인과 리플 등 이런 암호화폐 4종류의 통화가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소비자들은 어떤 통화를 선택하게 될까요? 이게 앞으로 다가올 통화의 춘추전국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과연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은 어떠한 통화가 더 쓰임새가 더 많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실물 경제와 가상자산 생태계, 즉 메타버스의 경제 생태계를 넘나들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송금하는데 수수료가 거의 들지 않고 즉시 송금이 가능해요. 그런데 CBDC 같은 경우는 중간에 중개은행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송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송금 수수료도 비쌉니다. 등등 이러한 관계와 더불어서 나중에 소비자들은 그렇다면 또 어떤 화폐를 선택하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달러와 같은 법정 통화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가치 저장 수단이 탁월한, 오히려 다른 통화에 비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비트코인 같은 걸 선호하게 되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패권국이 일방적으로 통화를 공급하는 시스템이었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통화를 각자 개인들이 쉽게 골라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올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태까지 통화시장은 전문가의 영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외환거래는 전문가들이 하는 거지 일반 개인은 쉽게 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일반 개인들도 클릭 한 번으로 쉽게 통화를 채택해서 거래하고 결제하는 시대로 갈 겁니다. 마치 과거의 무역은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신용장도 개설하고 무역금융도 일으켜야 되고 양국 간의 시장 상황도 잘 아는 사람들만이 무역을 할 수 있었는데 요새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클릭 한 번으로 미국이나 중국의 해외 상품을 직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앞으로는 통화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대로 가면서 패권국의 공급자 중심 시대에서 이제는 소비자 중심의 시대로 통화시장이 바뀌게 될 겁니다. 과연 이러한 통화혁명의 변곡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끌려가야 될 건지 아니면 미리 앞으로 바뀌게 될 이런 변화를 예측하면서 오히려 시대를 앞서서 준비하는 그러한 위치에 서야 될지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감사합니다.